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나입니다. 오늘 우리 비밀 코인으로 나간 니어 프로토콜이 업비트 워너마켓에 기습상장했습니다. 이야, BTC 기준으로 1000%가량 순간적인 펌핑이 나왔는데요. 웬만하면 상장할 땐 분할 익절 꼭 해두시고요. BTC 마켓에서 구매해서 물량 모으시는 분들은 순간적인 펌핑 먹기 위해서 미리 부분 매도 예약 걸어두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과 왜 비트코인 이놈이 힘을 못 쓰는지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훑어보고 전문가들 의견 종합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 추세 속에서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박한 FOMC 긴장감이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요. FOMC가 별탈 없이 지나가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던 악재가 해소되며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하나 출현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의 추세 반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앵커라인입니다. 최근에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한 구독자분들 중에 앵커라인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9월 23일의 영상과 그 이후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과 함께 유심히 살펴봐야 할 앵커라인은 3개가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이 앞으로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노란색 앵커라인이 위치한 5만 달러 선을 지지로 삼으며 올라설 필요가 있고, 그 이후로의 목표는 파란색 앵커라인이 위치한 5만 6천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FOMC에서 강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하얀색 앵커라인이 위치한 4만 4천 달러 선이 강한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FOMC를 포함한 거시적 경제 상황이 자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산시장에는 크게 6가지 악재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산시장 전반에 미치고 있는 악재들 총 6가지를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궁금하셨죠? 바로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위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가 뉴스에 나오면서 오늘 오전 또다시 주식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급락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런던에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각국에서는 다시 여행을 비롯한 출입국 제한과 규제 도입을 빠르게 논의 중입니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세계는 또다시 락다운에 돌입할 것이고, 소비세 감소로 인해 세계 성장률이 4.2%대로 둔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위기입니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을 뛰어넘어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6.8% 급등하며 40년 내 최고를 기록하는 등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잘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국제 물류가 다시금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물가 상승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지구 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복병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입니다. 11월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자 대다수 전문가들이 테이퍼링 시기의 조정과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4일 회의 결과가 나와보면 더 정확히 알겠지만, 내년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자산시장은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역시 재정 축소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공공지출 감소는 소비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흥국 경제 위기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축소되면 그들은 신흥시장 자산부터 정리를 시작할 것이며, 이에 따라 터키, 브라질, 이집트 등의 신흥국에서 위기가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 터키에서 국가의 금리 인하 추진 정책으로 인하여 터키 리라화가 올 들어 절반 가까이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헝다발 중국 부동산의 위기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5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가장 큰 영역 중 하나죠. 이번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로 인하여 중국 시장 전반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의 지나치게 강한 제로 코로나 정책 역시 중국의 성장률 악화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최근 12월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민생 개선, 거시적 경제 지표 안정, 사회 대세 안정 유지 등 경제 발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보다는 충격 완화와 안정의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8%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4, 5%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패권 경쟁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끌어올리고 있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에게 신중히 생각할 것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푸틴과의 정상회담 전 우크라이나 주권 등 지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패권 경쟁에 따른 경제 위기 시나리오는 만약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된다면 가스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역시 폭등할 수 있다는 점, 대만을 두고 미 중이 충돌한다면 대만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기지인 만큼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해할 크립토 시장 온체인 데이터 분석 내용입니다. 경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이젠 조금 와닿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크립토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같이 체크해 볼까요? 이 자료는 크립토 퀀트 폴 니슨의 분석입니다. 모든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되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최소 53K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글래스노드 주간 온체인 리포터의 MRG 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MRG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따른 온체인상의 자금 흐름의 상대적 모멘텀을 파악해줍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체인 데이터상의 RSI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화살표로 표시해드린 내용이 기준선인데요.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MRG 지표의 변화를 보시면 여기 표시한 빨간색 동그라미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 이후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초록색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이후로는 상승이 나왔죠. 여기 보이시는 2번 화살표는 현재의 MRG 지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0 아래로 내려와 있고 과매도 구간에 있어요. 지난 1년간을 보세요. 과매수 구간 후 하락, 그리고 과매도 구간 후 상승. 이것을 참고하시면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앞으로 일어날 거시적 흐름을 상승 흐름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RG 지표가 아직 완전한 안정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있을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네요. 어제도 보여드렸던 크립토 퀀트 애널리스트인 콜 가너의 분석 내용입니다. 위 지표는 데리비트 파생 상품 거래소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크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 두 가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프로 트레이더들과 고래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거래소 내 비트코인 매수 매도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1년간 보면 매수 매도 비율이 올라갈 때마다 거대한 상승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 각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박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박스를 보시면 현재도 매수 매도 배율이 급상승하여 매수에 대한 배율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승 초입에 발생하기 때문에 곧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차트는 크립토 퀀트 코인 비컴의 분석 내용입니다. 파란색 선은 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 주황색 선은 거래소 내의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비율을 나타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이 더 많아 매도세가 강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율이 낮을수록 거래소 내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아 매수세가 강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현재 5월, 7월 이후와 같은 비율로 하락하며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현재 모든 거래소 내 스테이블 코인 양이 비트코인의 양보다 많고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코인 비컴의 표현에 따르면 거래소 내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현재 시장을 상승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석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바로 버추얼의 크립토 퀀트 데이터 분석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고 모든 거래소 내 스테이블 보유량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말 보유량보다 훨씬 높은 양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버추얼은 다른 부분도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피닉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입량입니다. 12월 가격 하락 이후 비트피닉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피닉스 고래들은 FOMC 미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하면 던지겠다는 액션일까요? 만약 테이퍼링이 가속화된다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즉, 현재는 FOMC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상하방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립토 퀀트 분석가 임단 또한 여전히 하방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동그라미는 스테이블 코인의 회수량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양인데요. 그 양이 현저히 증가했기 때문에 고래들이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었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개미 투자자들의 현금 인출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고래들의 현금 인출인지 개미들의 현금 인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금 인출이 상승 부분에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합니다. 투자하는데 참고하세요. 유명 트위터인 앨런이 올린 자료입니다.
활성화 주소 센티멘트 지표는 비트코인이 곧 반등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28일 가격 변화도가 녹색 점선을 깨고 내려갈 때 하락세가 강해지는데 그 이후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이전 데이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온체인 분석가 니노의 트윗입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MRG 지표 기억나시죠? 니노는 비트코인이 MRG 지표상 역사적인 과매도 구간에 있다고 하며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있을 FOMC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고 자신은 패드 관련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이기에 자신은 좋은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2년 동안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다음 10년 동안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 바로 빌 게이츠의 명언인데요. 돈 패밀리 분들과 저는 앞으로 평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더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지금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은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투자를 조금만 더 길게 바라보는 연습을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시간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조금 더 넓혀들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장에 또 한 번 급락이 발생한다면 급하게 라이브 방송이던 커뮤니티 브리핑이던 할 테니깐요. 구독이랑 알람 꼭 둘 다 해두세요. 감사합니다.